태고부터 이 땅엔 풍요로움이 넘쳤습니다. 드넓은 평야가 가득하고 너른 갯벌이 펼쳐진 생명의 땅. 깨끗한 자연이 그대로 보존된 생태 환경 도시 고창입니다. 깨끗하고 풍요로운 자연 환경 자체가 사람들에겐 보물인데요.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곳, 고창으로 떠납니다. 이제 고창은 세계가 기억하는 이름이 됐습니다. 운곡 람사르 습지와 철새들의 보금자리인 독림 저수지, 식물의 보고 선운산 도립공원, 갯 생명들의 땅 갯벌 람사르 습지까지 고창군 행정구역 전체가 2013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고창군에는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광활한 고창 갯벌과 운곡 습지를 비롯해서 세계유산 고인돌 유적지, 선운산 도립공원, 독림 저수지 등 보존 가치가 뛰어난 자연 생태 자원과 수준 높은 문화유산이 매우 풍부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자연 자원을 잘 보존하고 정성껏 가꾸면서 관광 레저 산업을 발전시켜서 결국은 주민들에게도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등록을 추진했습니다. 다행히 유네스코도 이를 인정하여 국내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에 등재됨으로써 생태 환경도시 고창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생물권 보전지역에서도 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핵심 지역에 선정된 곳은 모두 5곳. 그중 한 곳이 바로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고인돌 유적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발견된 고인돌은 7만여 기, 한반도에만 4만여 기가 존재하는데요. 고창에선 지금까지 2,000기 정도의 고인돌이 발견됐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고인돌은 있지만 고창은 특히 1.8km 구간에 탁자식과 바둑판식, 그리고 제주도에서나 볼 수 있는 위석식까지 다양한 형태의 고인돌이 밀집돼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운곡습지에 가시면은 동양 최대 300톤급 고인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코스 부분에 가시면은 150톤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150kg을 운반할 수 있는 무게라고 해요. 그러면은 150톤이면은 한 1000명이 부족이 필요해야만 그 이제 고인돌을 운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한 움집에서 1명에서 2명이 이제 동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1000명의 부족이었다면은 5000명의 부족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부족만 살았던 게 아니라 여러 부족이 살면서 또 그 고인돌이라는 것이 무덤의 형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어떤 그런 경계서, 그러니까 다른 부족과 이 부족의 경계선에 이렇게 경계선을 긋는 묘표석이 있는가 하면은 또 제단을 지낼 수 있는 제단석이 있습니다. 수많은 형태의 고인돌이 말해주듯 고창은 선사시대부터 여러 부족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삶의 터전이었는데요. 고창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을까요?
고인돌 문화는 해양 문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고인돌 유적지 앞에도 넓은 고창천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 천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인천강으로 해서 줄포만 서해안으로 물길이 열려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선사시대 때 사람들이 배를 타고 줄포만으로 내륙 깊숙이 고창천을 따라서 들어왔을 때는 이곳의 기온이 아주 온화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산이 보시다시피 낮은 구릉산을 하고 있어서 농사 짓기에 아주 좋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다가 이곳 깊숙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썰물이 빠져나가고 나면 갯벌이 형성이 되죠. 그럼 조개나 물고기들을 쉽게 잡을 수가 있었죠. 자연의 혜택 덕분에 언제나 풍요로웠던 고창. 예부터 사람이 살기 좋은 땅으로, 살고 싶은 땅으로 자리해 왔습니다. 고려 때는 고창이 땅이 비옥하고 살기 좋으니까 사폐지지라고 해가지고 나라의 문관이나 무관이 큰 공을 세우면은 대개 한 100마직이고 200마직이고 땅을 줍니다. 사폐지지라고 해서 벌어먹고 이제 살으라고. 근데 그 사폐지지에 해당이 돼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개성에서 이제 고창까지 이제 벼슬아씨들이 끝나고 나면 이제 와서 여기 왔다 갔다 하면 살죠. 여기서 집도 짓고 농사 지으니까 이제 걷어 내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고창은 한성하고 소통이 됐어요. 도읍은 아무래도 한성은 외국하고 또 소통이 되니까 문명이나 문화가 자연히 고창에 발달되죠. 수많은 생명이 꺼졌다 자라고 수많은 문화가 피었다 사라졌지만 고창의 풍요로운 자연만큼은 늘 그곳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중 또 다른 핵심 지역인 선운산 도립공원. 불도를 닦는 도소람과 천년사찰 선운사를 품고 있는 선운산. 이곳엔 오랜 세월 동안 꿋꿋이 선운산을 지킨 3가지 천연 기념물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선운사 뒤쪽에 있는 동백숲입니다. 매년 봄이면 500~600년 된 동백나무 3천여 그루가 붉은 꽃망울을 터뜨리며 장관을 이룹니다. 굵은 가지가 8갈래로 갈라진 장사송도 선운산의 천연 기념물. 무려 600년 세월 동안 묵묵히 선운산을 지켜왔습니다. 선운산 입구에 자리한 송악도 천연 기념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송악은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덩굴식물로 주로 다른 나무의 기생에 자라지만 선운산 송악은 기이하게도 뿌리가 암벽에 붙어 자라고 있습니다. 송악 같은 경우는 이 남방계 식물이거든요. 서남해안지역에, 우리 한반도의 서남해안지역에는 많이 자생하고 있는데, 나무를 타고 올라갔을 때는 나무 이제 기생 형태가 돼요. 그래서 보통 나무를 타고 올라갔을 때는 몇 년 내에 나무가 고사가 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바위에 기생 상태가 돼가지고 바위에다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아주 큰 나무로 커서 지금 추정할 때는 350여 년 된 오래된 큰 나무인데, 여기에선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어요. 두릅나무과 식물은 주로 서남해안 일대에서 잘 자랍니다. 하지만 송악은 특이하게 선운산에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고 있는데요. 바로 이곳이 식물의 북방 한계선과
남방 한계선이 교차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운산 도립공원에서는 다양한 기후대의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데요. 팔도숲이 조성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뜻한 남쪽에서 자라는 대나무와 식물들부터 인천을 상징하는 나무 백목합까지 이곳에선 전국 8개 도를 상징하는 나무와 식물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식물들의 보고인 선운산 도립공원.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보호되고 가꿔지면서 희귀종과 멸종위기 동물들도 이곳에 둥지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멸종되다시피 해서 이 지역에서 볼 수 없던 거, 황구렁이랄지 이런 것, 이런 것들이 여기서 발견돼 가지고 지금 선운산 생태숲이 많이 호전되어 가는 그런 상태를 볼 수 있고, 선운산 자락을 따라 끝까지 내달리다 보면 또 다른 생명의 보고 고창 갯벌 남사르 습지에 닿습니다. 고창과 부안 사이 곰소만에 위치한 갯벌. 2010년 람사르 습지로 지정됐는데요. 우리나라 람사르 습지 중 가장 넓은 지역입니다. 고창 남사르 갯벌 습지는 40.6제곱킬로미터의 넓은 갯벌을 가지고 있고요. 고창은 특이하게도 여러 종류의 갯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갯벌, 그리고 펄갯벌, 그리고 두 가지가 합쳐진 혼합갯벌, 그리고 이제 바위갯벌 등 여러 가지 종류의 갯벌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고창군 심원면 만돌마을 앞쪽엔 흔히 볼 수 없는 갯벌이 형성돼 있는데요. 바로 모래갯벌입니다. 고창 갯벌 남사르 습지는 이처럼 형태가 다양한 만큼 사는 생물들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갯벌의 종류에 따라 갯벌에는 사는 생물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뻘갯벌 같은 경우에는 농개나 칠개들, 그리고 모래갯벌에서는 달랑개 종류들, 그리고 혼합갯벌에서는 염난개라든가 길개라든가 그 밖에 또 바다에 사는 개들이 잠깐 쉬었다 가는. 고창 갯벌 남사르 습지는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생명의 보고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흰발 논개뿐 아니라 다양한 염생식물도 털을 잡고 있는데요. 갯벌을 붉게 물들인 칠면초부터 나문재, 해홍나물, 갯잔디까지 자생하는 식물만도 22종이 넘습니다. 생물 자원이 풍부한 고창 갯벌 남사르 습지. 그래서 시베리아로 향하는 겨울 철새들의 중간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갯벌에 사는 칠개라든가 이런 개들은 우리나라를 잠시 들렸다 가는 나그네 새들인 마도요 종류들이 좋아하는 먹잇감으로 풍부하게 자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나그네 새들이 시베리아까지 올라갈 때 저희 갯벌을 들려서 먹이를 보충을 하고 체력 보충을 하고 올라가는 기착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도요 종류라든가 봄에 5월, 6월 달에는 흰물대새, 그리고 새제비 갈매기 등이 와서 특이한 지형에서 알을 낳고 번식을 한 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날아갑니다. 갯벌 안에 자리한 또 다른 갯벌, 인공으로 조성한 습지입니다. 갯벌 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폐 양식장을 염습지와 염생식물지로 복원시켰는데요. 더 넓어진 생명의 땅, 앞으로 더 많은 철새들이 고창을 찾겠죠?
갯벌 람사르 습지 외에도 철새들이 쉬어가는 쉼터는 고창에 또 있습니다. 바로 독림 저수지입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이곳에선 수십만 마리의 가창오리 군무를 볼 수 있습니다. 성내면 일대에 관계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961년에 준공된 이곳도 생물권 보전지역 핵심 지역에 선정됐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살 만큼 습지가 자연 그대로 보존돼 있기 때문인데요. 철새들도 알아서 찾아올 정도죠. 자연이 만들어낸 생명들의 보금자리. 그 가운데엔 2011년 람사르 협회에 등록된 운곡 습지도 있습니다. 이곳은 댐 건설로 30년 넘게 사람의 발길이 끊긴 후 자연적으로 생태가 복원된 습지인데요. 관광지라곤 해도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는 것이 제1의 원칙. 데크 하나도 식물들이 햇볕을 받도록 넓은 간격으로 제작할 정도죠. 생물권 보존지역에 대한 보전, 발전, 그리고 지원 기능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그 생물권 보존지역 관리센터가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운곡 습지 주변에는 탐방로, 그리고 생태 관찰 시설, 편의 시설을 마련해서 자연 생태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학습장과 힐링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친환경 숙박시설인 에코촌이 내년까지 완공될 예정이고요. 운곡 람사르 습지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체류형 생태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 인프라 구축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이 풍요로운 고창. 사람들은 그 속에서 혜택을 받으며 살고 있는데요. 황토로 된 비옥한 땅에선 언제나 탐스러운 결실이 열렸습니다. 수박, 땅콩, 멜론, 그리고 복분자. 이 모든 것이 자연의 선물인데요. 여름철엔 블루베리나 아로니아와 같은 베리류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창 지역이 그 내륙하고 해안이 경계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가깝게는 그 바닷가도 돼 있고 그다음에 산과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해풍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과실 자라는 기에는 좋은 조건의 지역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서 고창의 위상이 커지면서 농산물의 가치도 높아졌는데요.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만큼 소비자 누구라도 믿고 먹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농산물이 잘 자라는 천혜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고창군은 더 나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는데요. 베리앤 바이오 식품연구소도 노력의 산물 중 하나. 이곳에선 생산된 베리류를 연구하고 식품으로 개발해 농가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당초 복분자 연구소로 출발해가지고 지금은 복분자를 포함한 베리류의 가공 상품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 그 관내 식품 기업에 기술 이전을 해서 농가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개발하고서 보급을 하고 있고요. 또 농가에서는 그 베리류 종류를 재배를 해서 이렇게 납품을 하니까 식품 기업을 그 기술 개발을 해서 이전해 줌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농가 소득과 연계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좋았습니다.
베리와 관련된 식품을 개발하며 얻은 특허만 20여 개에 달할 정도죠.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은 식품 기업에 이전해주고 성공할 수 있도록 경영 컨설팅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고창에서 출시된 베리류 대표 제품들은 모두 이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복분자를 통한 그 식초 음료를 개발한 게 있어요. 홍초라고. 근데 이런 경우가 지금 국내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싱가포르 같은 데서 굉장히 인기리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1억 이상 한 제품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 복분자 이후에 보급된 베리류 종류에서 아로니아가 생과로 먹기는 좀 떡드름해요. 그래서 그걸 그 떫은 탄닌 성분을 경감을 시켜서 음료로 개발해 가지고 기능성이 높다고 알려진 아로니아 제품을 지금 그 기술 이전해 가지고 농가에서 그 판매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잘 보존된 자연이 있고 몸에 좋은 먹을거리가 있는 고창은 요즘 건강하게 늙어가는 웰 에이징의 고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석정 온천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설이 들어섰는데요. 원래 석정 온천은 게르마늄 성분이 함유돼 있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즐겨 찾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지난 2008년 은퇴 후 머무르며 건강을 돌볼 수 있는 타운이 들어섰는데요. 수많은 지역들 중 고창에 자리를 잡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고창 갯벌이나 그리고 선운산 도립공원 그리고 고인돌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고창의 그 생물권 보존 지역입니다. 이러한 그 우수한 환경 속에서 그리고 특히 고창 황토 속에서 자라나는 복분자나 수박 그리고 풍천장어, 땅콩 이런 것들이 결국은 면역을 증진시키고 항노화 그 식품으로서 아주 탁월하다는 그런 그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환경과 기후 때문에 저희가 고창 지역을 선택한. 건강을 테마로 하는 만큼 면역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아픈 내면을 치유하며 지친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요가와 명상.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체내의 독소도 제거해주는 인도의 아유르베다 마사지까지. 이곳에선 청정 자연 속에서 저하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고창에 내려오셔서 저희 단지에 오셔서 건강관리도 하고 그리고 면역을 증진하면서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한 삶을 저희가 이제 제공한다는 그런 이제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저희가 온천 스파나 그리고 면역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요가 명상 그리고 편백나무 숲 트레킹 그리고 이제 가장 식생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약선 음식을 저희가 이제 제공한다는. 최근 타운 안엔 병원까지 들어섰습니다. 현재 치료하고 있는 면역치료 요법이 지금 이병옥 씨하고는 아주 잘 맞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선화 면역치료사를 오롯이 건강에만 신경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입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웰 에이징 시대. 사람이 살기 좋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춘 고창이 새롭게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자연 생태 자원을 잘 보존하고 현명하게 이용하여 주민들은 이를 통해서 소득을 늘려가고 이 소득을 다시 자연에게 돌려주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에 등재될 만큼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고창. 자연의 우위에 서지 않고 조화롭게 어울리며 생태 환경 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는데요. 자연이 행복하고 그 안에서 사람도 행복해지는 고창이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